자, 반갑습니다. 신경전입니다. 자, 지난 5강 동안 우리가 단일 변수에 관련된 자료의 탐색, 말 그대로 탐색 및 분석이었죠. 그죠? 그리고 그래프까지 우리가 다 이제 실습을 했습니다. 그죠? 자, 이번에는 자, 6강인데요. 6강에서는 다중변수. 다중변수는 뭐였습니까? 그쵸? 컬럼이 변수가 여러 개인 것을 우리가 다중변수라고 얘기를 했다. 그죠? 그리고 다변량 자료라고 했고, 그 중에서 이변량 자료가 있었다. 그죠? 그거는 두 개의 변수로 이제 그 두 개의 이제 관계를 이제 추론을 한번 해보는 거라고 제가 아마 5강 초반 이론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다중 변수를 가지고 우리가 자료를 분석을 하고 실질적으로 대다수가 다중 변수의 자료가 될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먼저 그래서 산점도가 나왔네요. 자, 우리 앞에서 우리 저 5강에서요. 5강에서 그 산점도하고 5강에서 우리는 그 삼포라는 걸 알게 됐죠. 그죠? 삼포도. 그죠? 그거는 뭐였습니까? 그죠?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얼마나 떨어져 있는 정도를 아는 게 산포도였어요. 그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뭡니까? 뭐죠? 그 분산과 그리고 표준 편차 그리고 우리 함수 중에서 diff 함수 뭐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자 분산이 혹은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평균에 가까이 있고 분산과 표준 편차가 클수록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이제 우리는 관측값들이 그죠? 그렇게 우리가 봤습니다. 예를 그러면 이번에는 산점도는 뭔데?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산점도라는 것은 두 개의 변수를 가지고 그 두 변수가 어떻게 이제 흩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보는 정도를 우리가 산점도라고 흔히 칭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자, 다중변수 자료, 다른 말로 다변량이라고 하죠. 그래서 변수가 두 개 이상인 자료를 의미를 합니다. 다중변수 자료는 2차원 형태, 당연하죠. 그죠? 데이터 프레임 형태나 혹은 매트릭스 형태가 되겠죠. 그죠? 나타내며 이는 매트릭스나 데이터 프레임에 우리가 저장을 해서 분석을 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아까 단일 변수 같은 경우는 뭐였습니까? 벡터에다가 우리가 하나씩 이렇게 꺼내가지고 벡터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분석을 했죠. 그래서 이 산점도라는 거는 스캐터 플롯이라는 거라고 하는데요. 이 산점도란 두 개의 변수로 구성되어 있는 자료를 분포를 알아보는 그래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봤던 앞에서도 우리가 사용을 해봤던 아이리스 데이터셋인데요. 얘는 5개의 변수가 있었죠. 그죠? 세팔랭스부터 스페시즈까지 해서 하나는 벡터였고 나머지는 전부 다 숫자형 벡터로 이렇게 구성되어진 데이터 프레임 타입의 데이터 셋이었죠. 그죠?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또 한번 테스트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한번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두 변수 사이의 산점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죠. empty cars 우리 앞장 5강에서 실습 시간에 한번 잠깐 봤는데 이거는 11개의 변수가 있었고 한 50개인가요? 뭐 몇 개의 데이터가 있었어요. 그죠? 그 데이터셋에서 자동차 중량이 있었고 WT 그죠? 그리고 연비도 있었고 그리고 기어도 있었고 우리 왜 데이터 차트 여러 개 그릴 때 기어 그리고 뭐 또 뭐 있었어 실린더도 있었고 그죠? 연비도 있었고 무게도 있었고 뭐 하여튼 11개의 변수들이 존재했다 그죠? 근데 그 중에서 이게 중에서 중량하고 연비 사이의 관계를 한번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두 개의 변수 뭐 다른 말로 말하면 이변량이겠죠 그죠? 두 개의 변수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는 코드를 한번 보면 자 먼저
중량을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에서 이제 중량 값을 이렇게 벡터 값으로 얻어냈고요. 그 역시 얘도 연비를 벡터로 이렇게 얻어냈어요. 그 다음에 플롯이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자, 처음에 들어가는 게 x축입니다. 그 다음 들어가는 게 y축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x축에는 무게, 즉 중량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연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목은 중량하고 연비의 사이의 그래프다. 그 다음에 x 라벨을 중량으로 주고 y 라벨을 mpg 연비로 줬습니다. 컬러는 레드로 줬고요. 그리고 여기에 PCH가 있는데요. 요거는 뒤에 보면 나오는데 우리가 이렇게 두 개의 변수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나타내는 이렇게 점 있죠. 점의 종류입니다. 점의 종류. 아시겠죠? 그게 이제 19번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19번은 동그라미로 돼서 빨간색 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가 19번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산점도는 두 개의 변수로 구성된 자료의 분포를 알아보는 기법임을 기억하자. 아울러 두 변수의 데이터 분포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두 개의 변수가 이렇게 와줘야 된다라는 그건 당연한 상식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플롯 함수를 써서 두 개의 이 무게, 중량과 연비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열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한번 결과를 보도록 하죠. 보니까 자, 중량과 연비입니다. 그죠? 근데 어때요? 중량은 일로 갈수록 증가를 하고 있고 연비도 일로 갈수록 뭐예요? 좋아지는 거죠. 이거는 연비는.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지금 그래프가 이런 형태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죠? 그럼 이건 뭘 의미합니까? 자, 반비례 곡선이죠. 정비례는 이거고요. 그죠? 근데 반비례예요. 그러면 무게가 무거울수록 연비가 어떻게 돼요? 무게가 무거울수록 연비가 떨어지고 무게가 중량이 낮을수록 연비는 훨씬 높아지네요. 뭐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치죠. 그죠? 뭐 자동차가 예를 들어서 상당히 크다. 그럼 무게가 몇 톤이 나간다. 그러면 그걸 구동을 하려면 당연히 기름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그러한 관계도를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제 옆에 좌측 그림을 보면 PCH 포인트의 종류인데요. 이게 아까 19번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19번이 요거예요. 그래서 19번이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0번에서부터 여러 가지 25번 뭐 그리고 뭐 이렇게 특수 문자를 쓰는데 저는 솔직히 15번에서부터 19번이나 혹은 요 정도 선에서만 거의 쓰죠. 색깔만 달리하면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포인트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거기다가 PCH 속성에다가 숫자를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두 가지의 변수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값을 알아내는 거 이게 바로 산점도라는 거죠. 산점도. 그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중량이 증가할수록 연비는 감소하는 거.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러한 경향이 있죠. 그죠? 뭐 물론 뭐 요즘에는 뭐 전기차가 나오고 뭐 수소차가 나오고 뭐 그렇게 하고는 있지만 아마 이거는 거의 정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아무리 전기차라도 무거운 차라면 전기가 많이 들 것이고 맞죠?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그죠?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자, 지금까지는 방금까지 본 거는 두 개의 변수 가지고 했어요. 그죠? 두 개의 변수 가지고 하다 보니까 두 개의 관계만 알아냈어요. 뭐 두 개의 관계만 알아내도 뭐 써도 상관은 없겠지만은 예를 들어 변수가 여러 개 있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이들 간에 한눈에 우리가 한눈에 여러 개의 산점도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확인을 해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방법이 바로 pairs라는 함수인데요. pairs가 쌍이잖아요. 그죠? 뜻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산점도는 기본적으로 두 개의 변수에 대해서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수가 여러 개인 자료인 경우에는 다소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체하는 방법으로 이제 pairs라는 함수를 이용을 하시면
편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한번 보죠. 자, 지금 뭐예요? 이거 벡터입니다. 벡터, 그죠? 이거 논리형, 문자형 벡터입니다. 그죠? 그래서 MPG는 MB고요. 이 DISP는 이게 백이량인가 그럴 거예요. 그리고 드레트가 있고 이건 중량이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저도 봐야 될 것 같은데, 여튼 요러한 네 개의 변수가 있다라고 이제 지금 벡터에다가 문자형 벡터에다가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타겟에다가 다시 empty cards 내장 데이터 셋에 11개의 속성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뭐 위에 이렇게 해당하는 MPG, DISF, 그리고 DRED, 그리고 WT 중량 이것만 추출해서 타겟에다가 넣어 달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행은 무시를 하고요. 그죠? 행은 다 따르려 오겠죠. 그렇게 되면 자, 헤드에서 이제 살펴봤어요. 살펴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4개만 가지고 원래 11개가 있었잖아요. 근데 4개만 추출한 거예요. 그래서 쭉 이렇게 나왔는데 보면 MPG, 연비, 그리고 DISP 뭘 뜻하는지 백이랑은 아닌 것 같고 잘 모르겠네요. 여튼 그리고 이거는 무게 이렇게 4개의 변수가 추출이 됐다. 그죠? 이 타겟을 가지고 이제 지금은 변수가 2개가 아니죠. 4개입니다. 4개. 그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서로 상관관계를 분석할 수 있는, 한눈에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페어리즈 함수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죠. 보면 뭔가 좀 복잡하죠. 그죠? 근데 복잡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pairs 해서 타겟 4개의 그 데이터 프레임 셋을 줬어요. 그죠? 그 다음에 메인에다가 이제 멀티플랫이라고 이름을 줬고요. 그래서 멀티플랫 했는데 지금 어떻게 나왔어요? 자, 가로 쭉 내려가면서 어떻게? 연비, 그리고 DISP, 그리고 드렛, 그리고 WT가 이렇게 쭉 나왔어요. 여기 나오네요. MPG가 연비고요. 자, 백이랑이 DISP가 백이랑이고요. 그리고 드렛은 뭡니까? 리어 엑셀 기어 B입니까? 이거는 제가 참 자동차 전공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네요. 여튼 이런 변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량입니다. 자, 이렇게 바라봤을 때, 자, 우측 상단과 좌측 하단으로 나뉘게 되죠. 대칭이 되어 있어요.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보게 되면, 자, 대칭이 되는데 어떤 걸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다만, XY축이 바뀌어 있다라는 사실을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그림 같은 경우는 뭐예요? 자, 제가 그림의 크기를 좀 키워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다면, 지금 이거는 어떻게 됐어요? 이게 중량이고요. 이게 중량이고, 이거는 뭐예요? 드렛이라는 거고. 일단 위에 거부터 한번 볼까요? 위에 걸 한번 보면, 자, 중량이 여기 밑에 거예요. 그죠? 맞나요? X축 2, 3, 4, 5 증가하죠. 그 다음에 얘는 연비죠. 연비니까 위로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X축이 중량, Y축이 연비가 됐죠. 근데 이거와 대칭이 되는 게 바로 요거죠. 맞습니까? 요건데 봤을 때 이거는 뭐예요? 연비가 됐죠. X축이. 이거는 중량이 됐어요. 결과론적으로 이거하고 중간을 기점으로 해서 대칭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시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요걸 보시게 되면 무게가 증가할수록 연비가 떨어진다라는 걸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앞서 우리가 이변량 2개의 변수를 산점도를 봤을 때도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이제 배기량 한번 보죠. 무게에 따라서 배기량은 어떻게 될까요? 자, 무게가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죠. 근데 배기량도 높아지고 있어요. 당연히 맞겠죠. 무게가 높으면 배기량도 크겠죠. 맞습니까? 그래, 드렛은 리어 엑셀 기업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정확하게 이게 뭘 뜻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여튼 이것도 추이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중량이 증가할수록 드렛도 지금 감소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것 쪽을 보시든 X축, Y축만 바뀌었으니까 이쪽을 보시는 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 편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리고 배기량에 따라서 배기량이 증가할수록
어떻게 돼요? 그죠? 연비가 떨어지죠. 배기량이 증가할수록. 우리도 그렇잖아요. 3000cc 타면 연비가 안 좋죠. 기름 만약에 가솔린을 기준으로 한다면. 근데 모닝 뭐 이런 차는 무게가 가볍잖아요. 배기량도 적고 999cc니까 연비가 좋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갑니까? 자, 이렇게 이해를 우리가 그래프를 보는 방법을 봤고요. 그래서 위에 네 개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좀 분석을 여러분들 읽어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위 그래프는 네 개의 변수에 대해서 다중산점도죠, 그죠? 멀티 플랫이죠, 그죠? 그래서 다중산점도를 작성을 하였는데 산점도에는 네 개의 변수가 있다, 그죠? 연비, 배기량, 기어, 그리고 중량, 그죠? 이렇게 있는데 대각선으로 표기가 되면 두 변수가 이렇게 만나는 지점이 되죠, 그죠? 요거는 중량과 연비, 요거는 중량과 배기량, 얘는 중량과 기어,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대각선을 기준으로 하여 오른쪽 위 상단하고요, 그리고 왼쪽 아래에 뭐 하단부 산점도는 서로 XY축이 바뀐 거죠. 제가 설명드렸듯이, 그죠? 그렇게 이루고 있다. 즉 X축과 Y축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다중산점도의 예를 보면, 자, 이게 배기량과 중량이죠. 이거 당연히 중량이 증가할수록 배기량은 많아지겠죠. 맞습니까? 중량이 증가할수록 배기량도 증가를 하고, 드렛하고 WT를 보게 되면, 중량을 보게 되면 한쪽이 증가하면 한쪽이 감소하는 형태를 볼 수가 있네요. 맞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보면 되잖아요. 그죠? 이와 같이 다중산점도 멀티플랫은 여러 변수를 간의 추세를 이렇게 한눈에 파악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뭡니까? 이 내용이 많이 중복돼서 나오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늘어날 겁니다. 그죠? 이런 형태로 늘어나 버리면 혹시나 나중에 뭐 우리가 뭐 그 뷰 페이지를 통해서 보더라도, 이미지를 저장을 하더라도 명확하게 나오지 않으니까 보통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한 세네 개, 그래서 눈으로 확인이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렇게 나눠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산점도를 나타내주면 보고서를 쓸 때 아주 유용하겠죠, 그죠? 자, 이게 바로 멀티, 즉 다중변수들 중에서도 여러 변수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pairs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출력을 한번 해 본 겁니다. 아시겠죠? 이해되십니까? 예. 그리고 이제 다음에, 자, 그룹 정보가 있는 두 변수의 산점도, 그룹 정보가 있대요. 자, 그래서 그룹 정보를 알고 싶다면 산점도를 작성 시 각 그룹별 관측 값들을 다른 색깔과 점의 모양으로 우리가 표식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한번 보죠. 이렇게 작성된 산점도는 두 변수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룹 간의 관계도 파악을 할 수가 있어서 매우 편리한데요. 별 내용은 없습니다. 자, 보시죠. 자, 아이리스에서 세 번째, 네 번째 컬럼을 갖고 왔어요. 페탈 랭스와 페탈 위드스죠. 그죠? 아시다시피 이 값을 이제 아이리스2라는 곳에다가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담았어요. 그죠? 행은 그대로 따라올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포인트라는 변수에다가 as numeric 했어요. 이거 우리 많이 봤다. 그죠? species는 뭐였어요? 팩터죠. 팩터. 종이 세 개잖아요. 품종이. 세토사, 뭐 버지칼라, 뭐 버지니카인가요? 버지니카하고 버지칼라인가요? 그렇게 세 개가 있잖아요. 그죠? 그 세 개 중에서 에즈 뉴메릭을 하게 되면, 자, 세토사가 1번이었고 버지칼라인가 걔가 2번이고 나머지는 3번이었잖아요. 그런 형태로 해서 숫자를 바꿔서 숫자형 벡터로 포인트를 넣어주게 되죠. 그죠? 그래서 포인트를 출력하면 1이나 2나 3 안에서 출력이 되죠. 그죠? 해봤다. 그죠? 그 다음에 칼라를 이제 만드는데, 자, 역시 문자형 벡터로 이렇게 만들어서 칼라에다가 넣었어요. 그 다음에 산점도를 표시를 하는데, 아이리스2를, 자, 뭐예요 이거? 페탈 랭스와 페탈 위드스 두 개의 변수의 값을 이렇게 넣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메인은 아이리스 플랫이라고 했고요. 피치는 포인트 이렇게 했어요. 이거 뭐예요? 그러면 C에다가 포인트를 넣었어요. 포인트는 1, 2, 3이잖아요. 그죠? 1, 2, 3이니까 1, 2, 3에 대한 피치를 그릴 거예요. 그죠? 그 우리 앞에서 봤던 그 저 뭐죠? 이거 막 이렇게 포인트로 돼 있는 거 있었잖아요. 그죠? 아까 우리가 포인트 19번 썼었던 거는 빨간색 점. 나머지 1, 2, 3번이라면 어떤 걸까요? 1, 2, 3번이면 요거네요. 그죠? 1, 2, 3번이 요거네요. 그죠? 요거를 쓴다라는 내용이죠. 됐습니까? 자, 그렇게 1, 2, 3번을 썼고, 자, 칼라라는 변수에 들어가 있는, 자, 포인트 넣었어요. 포인트가 1, 2, 3이죠. 그러면 얘가 1에 매칭이 되고, 얘가 2에 매칭이 되고, 얘가 3에 매칭이 돼서 1이면 레드, 2면 그린, 3이면 블루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색상을. 알겠죠? 이렇게 해서 한번 찍어본 결과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보니까 포인트를 as numeric 해서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찍어보니까 1에서 3까지 나왔고요. 점에 이런 컬러를 이렇게 줬어요. 그 다음에 플랫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찍어봤어요. 찍어보니까 자 1, 2, 3이라는 걸로 스캐터가 아니라 피치 이제 포인트가 이렇게 출력이 됐는데 자 결과론적으로 뭡니까 이거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는 좌측 코드는 품종별로 점의 모양을 달리하기 위해 숫자 타입으로 변환시킨 거죠. 1차적으로 그죠? 그 다음에 요걸로 인하여 PCH 포인트가 이렇게 값이 변하게 했고 그리고 이 칼라도 그렇게 변하게 한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세토사일 거고요. 맞죠? 1번이니까. 그 다음에 그린은 2번이니까 뭡니까? 뭐 버지 컬러인가요? 뭐 보면 되겠죠. 그리고 얘는 뭐 버지니카인가요? 뭐 여튼 품종이 매고는 제일 폭이 맞네요. 버지니카가 3번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제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지금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고 자 이 화면을 이게 안 커지는군요. 죄송합니다. 자 여튼 지금 중요한 거는 X축이 페탈 랭스입니다. Y축이 페탈 위드스예요. 꽃의 길이고 꽃잎의 길이고 꽃잎의 너비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세토사는 꽃잎의 길이가 작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꽃잎의 길이가 길수록 정비례를 하고 있다. 즉 꽃잎의 길이가 길수록 페탈 위드스 너비가 넓어지고 있다는 걸 나타내고 있고 이 역시 중간에 있는 얘들도 마찬가지로 정비례 관계를 지금 계속 지니고 있죠. 그렇다는 것은 랭스 즉 꽃잎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이 페탈 위드스 너비는 세 품종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네요. 아울러 세 개의 품종의 그룹별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랭스는 당연히 버지니카가 제일 길고 제일 짧은 게 세토사다라는 거 알고 있고 그리고 이것들 간에 이제 각 품종들만의 또 이제 이러한 비교를 해줄 수도 있고 그 안에서 또 자기네들끼리 페탈 랭스하고 페탈 위드스의 관계를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죠. 편리하죠, 그죠? 그래서 이걸 한번 분석을 했던 내용을 좀 적어놨는데요. 보면 페탈 랭스 꽃잎의 길이가 길이가 길수록 위드스가 정비를 하니까 커지죠, 맞죠? 그리고 세토사는 다른 두 품종에 비해서 꽃잎의 길이와 폭이 확연히 작다, 그죠? 느낄 수 있죠. 그리고 버지니카 품종은 다른 두 세토사와 뭡니까? 버지컬라보다는 버지니카가 훨씬 더 폭과 길이가 넓죠. 이와 같이 산점도를 그릴 때 그룹 정보를 같이 이렇게 표식을 해 주시면 변수 간의 관계와 그리고 그룹 간의 또 관계를 함께 이렇게 분석이 동시에 되니까 아주 보기가 편리하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분류하는 방법이 들어갔던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게 바로 이제 산점도를 앞에서 봤던 것 중에서 산점도를 두 변수 사이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산점도가 있고요. 또한 여러 개의 변수를 선택을 해서 그 하나의 그룹에서
여러 개의 변수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두 개의 상관 대상 변수를 줘가지고 네 개의 변수를 줘가지고 각각의 상관 산점도를 볼 수 있는 방법과 아울러 뭡니까? 그룹 정보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요렇게 요거를 지금 그룹 정보를 이렇게 준 거잖아요. 그죠? 이 그룹을 줘 가지고 그 그룹에 따라서 이제 서로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다라는 게 이번 강의의 핵심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자, 뭐 자세한 거는 물론 우리가 쳐봐야 되겠지만은 실습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일단은 플랫과 그리고 pairs 그리고 뭡니까? 이 변수를 우리가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그룹 정보도 이제 같이 넣어주면 이렇게 한번 우리가 출력을 하면 관찰도 쉽고 분석도 하기가 어느 정도 괜찮을 겁니다. 맞습니까?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이제 우리가 실습하고 다음 강의는 이제 이것들에 대한 이제 서로 상관 분석을 한번 하는 방법을 가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정리를 이렇게 좀 해 두시기 부탁드리고요.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 뭐 조금 복잡해질 수는 있겠네요. 그러나 뭐 그렇게 지금까지 잘해 오셨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분석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것. 자, 정리해 두시고 자, 다음 실습 시간으로 자, 강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